사람을 살리는 일. 10여 년 전 나는 끝나지 않는 노래라는 소설을 썼다. 소설의 주인공 수성과 봉선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직물공장에서 일한다. 그것은 나의 엄마 류의 이야기다. 1956년에 태어난 류는 14살부터 직물공장에서 일했다. 10대 때 류는 하루 12시간씩 2교대로 일했다. 30대부터는 하루 8시간씩 3교대로 일했다. 왜 2교대에서 3교대로 바뀌었냐는 내 질문에 류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라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랬겠지. 젊을 때 류는 일요일도 공휴일도 쉬지 못했다. 공장의 기계는 명절을 제외하고 24시간 내내 돌아갔다. 그럼 언제 쉬었어? 아프면 전화해서 휴가 내고 쉬었어. 1년에 15일은 쉴 수 있었어? 그땐 그런 게 없었을걸. 공장은 왜 쉬는 날도 없이 기계를 돌렸던 거야? 그런 질문은 처음 들어본다는 듯 류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그건 나도 모르지. 말끝을 흐리다가 류는 덧붙였다. 주인이 돈 벌려고 그랬겠지. 나는 류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더했다. 류는 그땐 그런 게 없었어 라는 말을 자주 덧붙였다. 그땐 없었던 그런 것이 지금은 있나? 있다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류가 일하던 공장은 사라졌으나 그와 비슷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여전히 있다. 류와 대화하며 나는 현재의 이주 노동자와 청소년 노동자를 떠올렸다. 안전한 환경에서 적합한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근로계약서도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있다. 사회는 어째서 노동을 차별하는가? 나의 아버지 최는 공업고등학교에서 전기 설비를 배웠고 20살에 취업했다. 강원도의 광산에서 일하던 어느 날 탄광의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최는 열차에 깔려 왼쪽 다리를 크게 다쳤고 6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입원했을 때 월급은 어떻게 받았어? 최는 절반 정도 받았을 거라고 대답했다. 산재 처리가 됐던 거야? 원래는 8개월을 입원 치료하라고 했는데 아빠가 6개월만 입원하고 쌍지팡이 짚고 회사에 다시 나갔어. 그래서 사장이 크게 고마워했어. 그때는 보상금이나 보험금을 제대로 안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나한테는 해줬어. 최의 기억이 정확하다면 나는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었다. 그런 사고가 자주 있었어? 왜 6개월만 치료했어? 그게 사장이 고마워할 일인가? 어째서 누구는 보상금을 받고 누구는 받지 못했어? 하지만 나는 물어보지 않았다. 그땐 다 그랬어라는 말을 들을 것만 같아서. 최는 평택의 공장에서 일한 적도 있다. 그곳에서 전기 설비를 하다가 볼트가 떨어져서 머리를 다쳤다. 피 묻은 붕대를 머리에 칭칭 감고 집으로 들어서던 최의 모습을 나는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때 머리로 떨어진 것이 볼트보다 더 크고 무거운 것이었다면, 탈선한 열차가 다리 아닌 몸통으로 지나갔다면, 나는 그런 상상을 견딜 수 없지만 나의 상상은 누군가의 현실이므로 그런 상상을 견딜 수 없어 하는 나를 견딜 수가 없다. 현재 우리 사회의 산재 사망자 숫자는 1년에 2100명, 하루에 5명에서 6명이다. 청소년 시기에는 학교에서 가정환경조사서를 작성하게 했다. 종이에 부모의 직업이나 학력, 주택과 자동차 소유 여부 따위를 적어서 내야 했다. 나는 어머니의 직업을 가정주부라고, 아버지의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썼다. 부모가 그렇게 쓰라고 시켰기 때문에 라고 기억하지만 부모가 시키지 않았어도 나는 거짓 정보를 썼을 것이다. 평택의 회사에서 부상당한 뒤 최는 직장을 그만두고 잠깐 동안 작은 전파사를 운영했다. 당시 나는 초등학교 4학년생이었다. 하루는 내가 다니는 학교에 최가 장비를 들고 뭔가를 고치러 왔다. 나는 학교에서 우연히 마주친 최를 모른 척했다. 왜냐하면 우리 아빠는 회사원이니까.
11살 어린이는 직업으로 형성되는 계급을 알고 있었다. 우리들의 머릿속에서 어떤 직업은 가난으로 이어졌고 어떤 직업은 부자로 연결되었다. 당시 나는 부모의 노동을 부끄러워했다. 그와 같은 부끄러움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보람과 가치를 배웠던 시절도 있었다. 이제는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기 등의 불로소득을 자랑스러워하고 추앙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 나는 노동이 하찮아진다고 느낀다. 노동의 대가로 정당하게 버는 돈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생각한다. 공부를 못하면 기술이라도 배워라 라는 말에서 감지되는 경멸과 비아냥이 불쾌하다. 노동의 등급을 매기고 특정 노동을 멸시하는 사람들. 누구네 집 자식은 의사고 누구네 집 자식은 삼성에 들어갔고 또 누구네 집 자식은 서울대를 나왔다더라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기이한 자부심의 정체는 과연 뭘까? 돈이 있어야 고급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고급 교육을 받아야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 운이 없거나 있다는 말은 노동 현장에서 살고 죽는 일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났는가에 더 어울린다. 생명은 존엄하며 노동은 존중받아야 한다. 재산이 얼마인가, 직업이 무엇인가 따위로 사람을 차별할 수 없다. 노동자는 안전한 노동 환경을 요구하고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기업의 이윤을 노동자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 없다. 인간은 부품이 아니다. 위험은 외주화할 수 없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과 협력업체, 대기업과 중소기업, 50인 이상과 5인 미만 사업장, 장애인과 비장애인, 성별, 국적, 나이에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의 목숨은 소중하고 노동의 대가는 정당하게 주어져야 한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는 사람은 대부분이 하청 노동자. 하청 노동자들의 목숨값에 차별이 존재한다는 문장은 잔혹하다. 노동 현장의 삶과 죽음은 운의 문제가 아니다. 안전과 생명에 관한 사안은 사회적 합의보다 법적 강제가 먼저다. 지금까지의 문장은 현실에 부합하는가? 한국에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같은 일에 같은 임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일은 달라도 가치가 같으면 같은 임금이 이미 법제화되어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에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놀라운 것은 이 조항이 30여 년 전인 1989년에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법이 있다고 해서 한국에서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어느 정도라도 구현되고 있다고 보는 전문가는 없다. 이거는 시사인이라는 잡지에서 발췌한 부분입니다.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이 제대로 지켜지는 사회라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남성과 여성, 성인과 청소년의 임금차별은 불법이다. 최저임금제는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임금의 하한선이란 뜻인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임금의 상한선으로 써먹고 있다. 그래도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에 노동자는 계속해서 요구할 수 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라고, 임금차별을 시정하라고. 사업주는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조치의 시행 의무를 다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처벌을 받는다고 국가가 선언하는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가 같다고 말할 수는 없다. 2021년 1월 원안과 달리 처벌 대상은 축소되고 처벌 수위는 낮아진 채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국회를 통과했으며 올해부터 시행된다. 원안보다 많이 부족한 상태로 시행되는 법이지만 그래도 부디 이 법안이 없었던 때와는 조금이나마 다른 사회가 되길,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움직이길, 머지않아 원안에 가깝게 법안을 수정하고 보완하길 바란다. 어린 시절 나는 부모의 노동과 가난을 최대한 숨기고 싶었다.
부모는 하루 12시간 쉬지 않고 일했으나 가난했다. 노동의 가치만큼 돈을 받지 못했고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했다. 나는 그 사실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대신 부끄러워하는 어린이였다. 당시 나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고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다. 직업의 귀천을 나누면서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저런 일을 하게 된다고 말하는 어른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를 진실이라고 생각한다. 동일한 가치의 일을 한다면 성별과 나이, 국적과 인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소속기업의 구분 없이 비슷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 이윤과 노동자의 생명을 저울질하는 사회를 거부한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서도 인간성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적어도 사회적 참사와 전쟁, 기후재난과 팬데믹 소식을 듣자마자 주식을 어떻게 사고 팔아야 이득인가 부터 계산하는 존재가 되지 않을 수는 있다고. 나만 아니면 된다가 아니라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존재일 수 있다고 믿는다.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만 노동하는 사람은 없다. 노동은 나의 시간과 가치를 사고 파는 일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나의 일상은 수많은 타인의 노동으로 유지된다. 세상이 원래 그렇다고 체념하거나 사회는 정글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정글에 산다고 생각하는 순간 약육강식은 정당해진다. 원래 그런 세상은 없다고, 우리가 사는 곳은 정글이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탈무드의 굴뚝 청소부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두 아이가 굴뚝을 청소했는데 한 아이의 얼굴에는 그을음이 묻어 새까맣고 한 아이의 얼굴은 깨끗했다. 그렇다면 누가 세수를 할까? 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이야기. 나는 대답하는 대신 되묻고 싶다. 어째서 아이들이 그런 위험한 일을 했느냐고. 어째서 한 아이의 얼굴에만 그을음이 묻었느냐고.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보다 누군가의 입장에서 질문하는 편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가까울 거라고. 그게 바로 문학의 일이라고 믿는다. 감사합니다.